그리기 전에 항상 대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마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잘하게 쪼개져 있는 마늘의 위치보다 일단 이거 커다랗게 묶여 있는 요 마늘을 그리는 방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보고, 여기 보면 마늘대가 있잖아요. 이 마늘대를 중심축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가 보이죠. 이게 이제 바닥면이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간 각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조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사진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내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이, 지금 이 마늘 앞쪽의 여백보다 이 뒤쪽 여백이 너무 많죠. 거기에다가 이 마늘 뭉치라 그래야 되나? 이 마늘들하고 얘네들이 너무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덩어리가 하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약간 이쪽으로 옮겨지든지 해가지고 구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내가 이 화면 안에 마늘 커다랗게 묶여져 있는 마늘들을 어디다가 위치시킬 건지 그걸 긴 선으로 하나 이렇게 잡아주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를 마늘 위치로 잡아줄 거야. 그러면 앞쪽에 마늘들이 여러 개 모여져 있고 대가 이렇게 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범위를 한번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화면의 무게의 힘이 여기로 뭉쳐져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다 마늘을 또 놓게 되면 이 무게는 너무 무겁고 이쪽은 화면이 너무 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마늘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힘을 약간 균형을 잡아주죠. 해서 하나는 여기다 놓는 걸로, 얘는 이렇게 이 마늘 가운데 요 마늘 한 통에서 꼭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요것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널려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줄기들 가는 선들 막 이런 거를 막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것들을 먼저 보고 그 중에 마늘이 정확하고 예쁘게 놓여있는 형태의 위치부터 먼저 잡아주시는데, 요 크기를 잡을 때 앞쪽에 놓여야 할 크기의 범위와 그 다음에 뒤에 놓여야 할 크기의 범위를 눈으로 재는 거야. 요걸 일일이 이렇게 잴 필요 없어. 그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이 위에서 얼마나 내려오고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늘이 들어갈 범위가 되는지 그것만 눈으로 계속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은 여기서 천천히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눈은 빠르게 관찰을 할 대상들을 계속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손은 눈이 관찰한 만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빠르게 이동을 시켜서 관찰을 해줘야지만 손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가운데 한 줄을 먼저 해결을 해보죠. 요걸 그리고 나면 요 원리를 이용해서 포도송이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겠죠. 네, 똑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또 마늘이 어느 정도로 튀어나갔나 범위를 보면서 그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겠죠.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들을 서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보여야 할 범위와 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형태를 그려주는 거죠. 자, 대까지
이렇게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서 마늘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보면 마늘 뿌리 부분 있죠? 요 뿌리 부분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꽃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꽃 수술의 위치를 우리 왜 꽃 그릴 때 이렇게 꽃 수술의 위치 잡아서 이렇게 잎사귀들, 꽃잎들 이렇게 그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고 마늘하고 똑같아, 원리가. 네, 그래서 요 방향에 따라 마늘이 바라보는 위치의 느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늘, 자, 뿌리 부분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줄게요. 요게 보이는 요 원의 형태에 따라 얘가 돌아간 방향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에서 얘가 마늘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를 보는데 요 앞쪽부터 먼저 나눠주세요. 요것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됐죠? 요걸 나눠 놓고 나서 이제 가장자리에 마늘에 볼록볼록한 형태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짧은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훨씬 마늘 같아졌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보이는 아이들 먼저 이렇게 면을 나누고 나면 좀 쉬워지죠. 빛 방향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빛 방향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무 다 밝은데, 이럴 때는 그림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림자의 위치가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림자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늘대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마늘대의 그림자는 거의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빛 방향에 맞춰서 이 물체, 이 마늘의 어두운 부분들을 먼저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두운 면을 체크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마늘대 같은 경우도 기본형이 원기둥의 형태를 갖고 있겠죠. 자, 마늘 주변은 같은 원기둥이라 하더라도 이 마늘 주변에는 조금 어두워서 뒤쪽으로 가면서 쓱 밝아지세요. 슉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진해서 쓱 밝아지게. 자, 이쪽 마늘을 중심으로 얘는 또 이런 원기둥 형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기둥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쪽 마늘들보다 아래쪽 있는 아이는 더 어둡겠죠. 자, 여기 어둡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도 어둡게 하고 여기도 어둡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냥 쭉 같이 해주면 일이 적겠죠. 연필 데생으로 할 때는 연필의 면을 최대한 다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필을 많이 세우면 연필 끝의 각에 의해서 연필 선의 굵기나 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깔 때 이 명암을 맨 먼저 깔 때는 최대한 높여서 부드럽게 쫙 까세요. 어차피 면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은 드러날 선들이 아니에요. 깔리고 맨 밑에 깔려 있는 선들이니까, 자, 해서 연필을 최대한 눕혀서 넓게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빛의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크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나눠졌으면 각 이 알마다 또 세분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알이 잘 보면 3면으로 또 나눠져요.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걸 또 이렇게 다 성실하게 나눌 필요는 없어. 선에 그 짧기를 이용해서 짧은 선을 이용해서 면을 나눠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크게 둥글게 돌아가는 면을 먼저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제 잔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때 여기에 이 끈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마늘 대를 묶어 놓은 끈. 이 끈을 어둡게 할 것이냐, 이 대를 어둡게 할 것이냐만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이 가지고 있는 명도. 자, 끈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렇게 끈을 표현할 때 꺾이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을 진하게 해서 사라져도 상관없어. 사라져도 이게 끈이 없어졌네, 그리다 말았나, 그렇게 안 봐. 그리고 이 마무리 쪽에 끝쪽으로 가서 대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살짝만 대보다 튀어나오면서 끝부분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생기는 어두운 부분 있죠. 그것만 만들어 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태가 사라져도 사라진 걸로 보이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 너무 세밀하게 친절하게 다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졌는데 그게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빛 방향이 내가 형태를 요 정도 그렸을 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정리가 된 후에 여기에서 이제 이 덩어리에 양감이 드러났잖아요. 이 양감이 드러나야지만 내가 더 앞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줄 건지, 뒤로 돌아가는 아이는 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살짝 은은하게 빛보다 조금 더 진하게 보이게, 배경보다 조금만 더 진하게 보일 것인지 더 진하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서 이제 묘사를 할 건지 원근감을 더 살려줄 건지 그림을 그려 들어가는 계획이 여기부터 또 새롭게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해보세요. 생각보단 쉽죠? 이게 설명 듣기 전하고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명확해지려면 해봐야 돼. 그죠? 네, 해보죠.